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2016-17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날 두 팀이 결정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가 단 하나의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됐는데요. 두 팀의 4강전,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감상하시죠.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지역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났습니다. 1차전은 호날두 해트릭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완승. 그러나 2차전 선제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10분 사울 리게즈, 그리고 4분 뒤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리즈만의 골로 플레무드를 향한 희망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전반 42분 아틀레티코에게는 절망이, 레알에게는 환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립 빼고 조립 빼고 벤제마의 환상적인 드리블에 이어서 크로스의 슛! 골키퍼 맞고 흘러나온 볼을 이스코가 다시 밀어넣습니다. 결국 합계 4대2, 레알 마드리드가 두 시즌 연속 정상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모나코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에 오른 유벤투스. 전반 13분 만주키치가 머리로, 아니 왼발로 속축골을 터뜨립니다. 전반 종료 직전 이번엔 측면의 지배자 알베스 발끝에서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골키퍼가 쳐낸 볼 논스톱 중거리 슛으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음바페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친 AS 모나코, 결승행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2년 만에 결승에 진출한 유벤투스는 레알 마드리드와 우승을 놓고 맞붙습니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로 가보시죠. 서울시청과 SK 슈가 글라이더즈의 경기입니다. 서울시청의 권한나 팀의 간판답게 매선 공격력을 선보입니다. 웬만해선 막을 수가 없죠. 9골을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주기는 흥부진 선방으로 승리를 도왔습니다. 28대 25로 승리한 서울시청. 하지만 SK는 삼척시청의 골 득실에서 앞서 불안한 1위를 지켰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의 경기입니다. 부산 올 시즌 주전 피고 남영신과 골키퍼 우쿠아림이 부상으로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신현지, 후반 막판 눈부신 선방쇼를 펼치며 팀의 훌륭한 1승을 선사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3위로 도약했고 광주도시공사는 대박 12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남자부 상무 피닉스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2라운드 시작과 함께 SK 호크스의 덜미가 잡힌 뒤 3연승 질주하고 있는 두산. 후반전 들어서면서 트라이 상무의 역전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재역전에 성공하며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청주로 장소로 옮기는 2017 핸드볼 코리아 리그. 3라운드에서는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도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두 분 투표는 하셨나요? 투표했죠. 예. 벅찬 하셨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말요? 네. 김재영 기자는요? 뭐 투표 민주주의의 축제로 불리지 않습니까? 즐겁게 축제 즐겼습니다. 네, 지난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체육계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아직 청와대 그 인사가 마무리가 안 됐죠.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야구 명문이죠. 경남 중학교와 경남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시절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도 그 야구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4번 타자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그 지난 18대 대선 때는 당시 김성근 감독이 있는 고양 원더스에 가서 직접 야구를 하는 그런 시범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또 최동원 선수가 최동원 선수가 선수협회를 창설할 때 이 법률 지원을 맡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직접 롯데 그리고 이제 기아의 전팀 혜태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유세를 하기도 했고요. 홈페이지에서 프로야구를 이용한 그런 이벤트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하면 등산, 트레킹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좀 쉼표를 찍을 때마다 히말라야에 가셔서 어떤 재충전을 하고 돌아왔는데 3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체육계 자율성이 굉장히 강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전 정권에서 체육계가 이제 스포츠 4대학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많이 이제 지목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체육인 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예산을 대한체육회가 받다 보니까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문체부의 통제하에 운영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예산 지원을 할 때 앞으로는 체육계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생활체육에서도 뭐 큰 변화가 일단 예상이 되는데 후보 시절 공약을 살펴보면 걸어서 10분 안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내걸었었거든요. 이 부분도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국정농단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육 특기자 전형 이 부분도 투명성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 내년에 펼쳐질 평창 동계올림픽을 향한 정부 지원도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어떤 에너지를 하나로 어떤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처음으로 열리잖아요.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강원도에서 국정 제1의 과제로 삼겠다라고 공약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후 경기장 관리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협조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게 하고 또 오는 방법도 비행기를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끊어진 철도나 육로를 통해서 북한 선수단이 내려와서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좀 보여주자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성사가 된다면 평창하고 또 비무장지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비무장지대를 좀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심판과 선수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사실 프로야구는 이제 비디오 판독이 도입된 이후에 오심 논란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디오 판독 센터를 따로 두어서 그런 네. 오심 문제를 좀 잘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에 롯데 이대호 선수가 두산전에서 친 타구가 이게 페어냐 파울이냐 놓고 좀 언쟁이 있었고요. 이대호 선수가 그 이후에 헬멧을 집어 던지면서 결국 퇴장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 퇴장 판정이 옳았냐 아니면 과한 결정이었느냐? 그렇다면 이대호 선수 행동은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심판과 이대호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감정이 오간 그런 설전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 경기 중 이런 상황에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도 선수에게 좀 반말을 쓰지 말자 그런 부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선수는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했으면 하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선수들도 심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앞으로 이런 경기 중에 이런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떤 경기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 K리그에서 좀 재밌는 경기가 있는데요. 일단 그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두 팀 포항과 제주가 만납니다. 원래 포항의 축구를 스틸타카, 이제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에서 네. 가져온 이제 그런 제목이었는데 제주가 요새 감귤타카로 불리고 있어요. 워낙 제주가 이 아기자기한 패싱 축구를 좀 잘하기 때문인데요. 두 경기 연속 4골을 지금 각각 경기에서 몰아쳤어요. 두 경기에서는 8골을 몰아쳤는데 이러면서 2연승을 현재 거두고 있고 이 2연승 중에 한 팀이 1강으로 불렸던 전북이었어요. 전북을 네. 4대0으로 대파하면서 그야말로 물오른 공격력을 입증을 했었는데요. 제주의 강점은 역시 외국인 3인방입니다. 마르셀로 선수, 마그노 선수, 맨디 선수까지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마르셀로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10라운드까지 팀 득점 21골을 몰아치면서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재밌는 게 이 21골을 11명이 무려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수의 공격이 몰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득점 루트가 있다는 면에서 제주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항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시즌 초반에 잘 나가다 잠시 주춤했는데 다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 경기가 아주 압권이었죠. 서울에 2골 차로 뒤지고 있다가 후반에 3골을 몰아치면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이런 상승세가 제주전에 이어질지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팀 득점 현재 3위인데요. 특히 이제 브라질 2년차 룰리냐 선수가 굉장히 지금 발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룰리냐와 제주의 마르셀로 둘 다 공교롭게 브라질 출신의 K리그 2년차예요. 네.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떤 맞대결을 펼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두 팀의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였습니다.
이번 시즌 농구 코트에는 KGC 인삼공사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팀의 간판인 오세근 선수의 롤러코스터 인생도 정점을 찍었는데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최고의 선수로 거듭난 오세근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우승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소감 한마디 좀. 올 시즌 저희 팀을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 감독님이랑 또 전문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시즌 전부터 정말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한편의 드라마가 써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2초 남기고 골이 이정현 골이 들어갈 때 임동석이 뚫리고 네. 그때 울었잖아요. 네네. 자연스럽게 나오던가요? 네, 원래 저는 안 울려고 했고 설마 울겠어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혼자 잘한다고 이렇게 또 이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저희 팀 동료들한테 이 공을 다 돌리고 싶습니다. 오세근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인삼이 우승했다라는 말을 동의하나요? 그런가요? 제가 대묻고 싶네요. 손가락 이거 당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영향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볼 캐치도 잘 안 되고 이제 슛을 왼손으로 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른손으로 계속 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미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남모르게 운동도 또 따로 많이 하고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잘 또 마무리하지 않았나. 솔직히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농구 선수로서 이번 FA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고 농구 인생 길진 않지만 롤러코스터 같이 정말 너무 높은 곳도 찍어봤고 정말 바닥도 찍어보고 이 팀에 있으면서 정말 즐거운 일, 힘든 일 모든 스태프들하고 선수들하고 동거동락을 했는데 정말 회사에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봐주실 것 같습니다. 신인 때는 이제 신인의 패기 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한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벌써 30살도 넘었고 연차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선배들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후배들도 많이 생겨서 후배들한테 또 다그칠 때는 또 다그치고 또 끌어줄 때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요. 참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인에게 10년 뒤에 본인에게 한번 10년 뒤에 세근아 10년 뒤에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을 것 같다. 선수로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들으면서 은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자로서 너가 이루고 싶은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고 열심히 살았으면 한다. 그리고 꼭 성공하길 바란다. 제가 올 시즌 많은 걸 보여드렸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보여드릴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럽지만 제 입으로 말해 부끄럽지만 저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꼭 5개를 끼고 싶어요. 개인적인 그냥 욕심입니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